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0학번 김혜린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제목은 Who am I? 나만의 개성 있는 입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목차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 건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KU 학교 추천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혜린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특별한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 나만의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조언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보다 22명을 더 많이 선발함으로써 50.2%를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 학년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KU 자기 추천과 KU 학교 추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U 자기 추천과 KU 학교 추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변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 적합성과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전공 적합성에 대해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KU 자기 추천은 있고 학교 추천은 면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면 자기 추천, 면접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학교 추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추천 경우에는 인성과 학업적 태도, 즉 서류 평가만으로도 나 자신을 딱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KU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면접에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방송기자를 희망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고 처음부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진학하고자 했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KU 자기 추천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기자를 희망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면접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경기도 평범한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사회부 방송기자의 꿈을 키워오고 있고 이 꿈을 이어서 현재 저희 학교의 유일한 학원 방송국인 ABS에서 보도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스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서는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즉 신문방송학과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나 방송에 관련된 도서를 많이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과목마다 학기당 한 권씩은 넣었습니다. 내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세는 아니었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영자신문 봉사 동아리에서 영자신문을 발행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짧은 시간을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이 쌓이게 되었고, 봉사는 이제 시간보다는 이런 질적인 부분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과학 토론같이 뭔가 융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말하고 글 쓰는 분야,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최우수를 탔었고 토론이나 글쓰기 같은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많이 탔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그 성과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수상에서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만 부반장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반장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꼭 반장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꼭 내가 그렇게 나서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면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라도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리더십이 어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부 방송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생기부를 딱 보자마자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제 꿈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부 방송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제가 다시 짜보면
정의로운이라는 뜻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들어 나가는, 일단 만들어서 나간다, 뭔가 주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장 활동이나 꾸준한 봉사활동 참여를 이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방송기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제가 언론과 미디어에 관심, 그리고 시사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Who am I?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각 학년마다 주제를 잡고 활동을 했었는데 1학년 때에는 좀 포괄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2학년 때에는 언론의 역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3학년 때는 이 언론의 역기능과 1학년 때의 사회 문제를 함께 엮어서 언론의 역기능과 사회적 약자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좁혀진 주제로 들어갔다고 하면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1학년 때는 다양한 미디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진로도 사회부 방송기자가 아니라 언론 홍보 분야로 적었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근간이 되는 것은 매스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는 1학년 때에는 매스미디어의 이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1학년 때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을 저는 기초로 삼아서 신문, 사회문제, 미디어 이런 식으로 되게 포괄적인 미디어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항상 1등급을 맞았었고 말하기 같은 분야에서도 항상 최우수를 맞음으로써 성적에서도 또는 수상에서도 이런 성과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조금 더 좁혀진 주제인 방송기자로 제가 진로를 좁혀나갔습니다. 이때는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었고 트럼프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언론의 역기능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시사적인 문제와 엮어서 역기능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문과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교과를 등한시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학교과의 세특을 보면 저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을 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표본이 추출되고 이런 부분은 수학교과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언론인으로 바라봄으로써 융합적인 인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과에 대해서 활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확장된 그런 활동으로 도서를 이끌어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교과목에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 해결해보고 싶다 하면은 항상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도서를 읽음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문제 클러스터라는 과목입니다. 제가 세계문제라는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학년 때에는 1학년 때의 그 사회적인 이슈와 다시 연관을 시켜서 언론의 역기능과 사회적 약자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진로는 사회부 방송 기자로 완전 좁혀진 그런 진로로 기재를 했습니다. 사회부 방송 기자이면 항상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논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같은 시사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도서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서도 장애인하고 도우미로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까지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언론의 역기능이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나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사회부 방송기자로서 꼭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좁혀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재배의 과정입니다. 1학년 때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문제, 미디어 등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2학년 때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1학년 때 기반으로 더 발전된 문제에 대해서 모색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학년 때에도 내가 너무 1학년, 2학년 때 논 것 같다 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3학년 때는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1, 2학년 때의 활동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들을 활용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런 이론들을 제 생기부에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는 고난과 역경, 일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 성장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극복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저도 처음에 썼을 때는 정말 이상했고 내용도 없고 선생님들께 많이 혼도 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쓰고 계속 고치면서 글은 점점 좋아졌고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자소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자소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해서 전공과 연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 2, 3, 4번이 모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연관된 내용을 썼고 1번에는 그 가짜뉴스 논문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그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언론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연관시키는 사례를 씀으로써 어떤 한 특정 과목에서 나의 진로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1번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2번에서는 의미를 두고 한 교내 활동을 했었는데 이 마케팅은 사실 우리가 경영학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안에서도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마케팅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경영학과와 그 융합되는 부분도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의 근본적인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융합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방송기자의 근본적인 자질에 대해서도 다름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은 봉사활동을 쓰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그 반장활동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모습을 썼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에서 느꼈던 사회적 약자의 문제점을 반장활동을 통해서 그 의견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뭐 토론이나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학우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애인 학우들 사회적 약자 친구들이 학급에서 많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3번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지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장학금 이름도 그 성신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신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자기소개서에 성신이의 덕목을 갖춘 인재라는 것을 어필을 했고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개념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KU 자기 추천이었던 만큼 면접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은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느끼고 성장했던 부분 그리고 변화했던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느낀 점이 그 자소서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아침 저습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아침 저습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그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모의 면접 같은 경우 저는 한 3개 대학교의 모의 면접을 참여해봤는데 이렇게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만의 특징 알기. 저희 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국대학교만의 다른 학교랑 차별되는 특징을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들어가며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풍선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직접 면접을 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 시사 이슈를 제가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검증 질문, 정말 너가 시사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비평 활동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검증 질문을 하기도 하셨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시사 이슈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너의 설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갈 때는 3가지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여성 언론인 최초 한국에서 수상을 하는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웃어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3가지는 꼭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자면, 제가 쓴 대학들 중에서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43대 1이었는데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15대 1 이런 것도 떨어졌지만 43대 1에서 붙었다는 것에서 경쟁률은 꼭 신경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부 방송기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었는데, 그 자녀분들도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에 맞는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사소한 팁을 드리자면,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각 학과마다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되게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는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인지과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지과학은 그 이과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그런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인지과학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 내에 뭐 스피칭 학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회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는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데, 저희 학교 학원방송국은 정말 방송국처럼 여러 가지 장비가 잘 즐비해서 있고 굉장히 그 실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도부,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로 구성되어 있어 문이과 친구들이 함께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인 만큼 타 언론 기관들보다도 더 다양한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끝난다면 그에 맞는 활동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입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